중에 무엇이 더 크냐를 묻는 겁니다. 보통은 A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B가 커요. 왜? B는 전체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 너무 쉬워. 근데 이거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겁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여성 철학자입니다. 정치 철학자고요. 한나 아렌트인데요. 원래는 그 독일인데 유태인이었어요. 나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고, 예, 수용소에 있었고 부모님들도 죽고 이랬던 여자입니다. 이 사람의 평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어느 울타리에도 기대지 않았다. 여러분들 어느 울타리에도 기대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자, 진정한 자존심은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어느 울타리도 기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이런 거요. 그거 다 울타리입니다. 저는 그것까지요. 대한민국 이거요. 이거 배타적 쇼비니즘이라고요. 가장 유치한 나르시즘이라고 합니다. 집단화되는 나르시즘, 자기의. 대한민국이 무조건. 예, 제가 여러분들 우리 말 중에 그거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예, 그거 버릴 수 있겠냐고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저 여자는 자신은 실제로 자기 부모 죽고 그 다음에 발터 베냐민이라는 가장 절친이 죽습니다. 그 나치 박해 피해서 도망치다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는데요. 그런 엄청난 상처를 겪고 예, 유태인으로 그러다가 자기 친구들이 시오니즘 주창해서 뭐 예루살렘 어쩌고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로서는 2000몇 년 동안 빼앗긴 땅을 찾는 거지만 거기에 200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 우리는 피눈물을 날 것이다. 즉 유태인이라는 울타리에도 기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로 자유로워지고요. 진짜로 어디서든 거침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나이 먹으면서 추해지는 것, 속물이 되는 것에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물욕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 욕심 내면요, 추해져요. 아셔요? 사람 욕심 내는 거.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대의 울타리가 없는 건 이런 겁니다. 가끔 친구들이 뭐라고 막 글쎄 이런 일이 있어 막 와서 얘기를 해요. 듣고 있다가 제가 뭐야 잘못했구만.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러죠. 넌 내 친구인데 어쩌면 네가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웃긴다. 나도 내 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네 편을 들어주니. 예, 저도 제 편이 아닌 겁니다. 자기의 혹은 자기 연민 이기심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되지요. 그것은 곧 내가 내 가족이니까 봐주는 거 없어야 되죠. 내가 내 민족이니까 봐주는 거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그게 기대를 울타리 없이 사는 겁니다. 근데 저거 어려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요.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없는 세대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두 다 선생님들 모두 다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압니다. 선생님들의 경험의 폭만큼 상상력의 내용 소스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우리는 사실은 인간으로 자라게 되는 것에 모든 매 순간에 상상력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상력과 반복을 통해서 인간은 배우고 사람이 돼가요. 그러니까 밑에 얘기는 뭐 그렇다 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오성의 한계를 넘는다. 아까 기대의 울타리 없는 것에는 단순히 실제로 멋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공정하고 자유롭고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대의 울타리가 없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상상력을 위해서도 어떤 울타리에도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죠. 즉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는 언제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늘 한 발 넘을 수 있느냐.
그 넘는 용기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작가가 되느냐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런데 그게 무슨 작가만 그러겠냐고요. 내가 오늘보다 좀 있다가 더 괜찮으려면 늘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늘 계속 월경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내가 넘어가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게 오성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 자, 이성은 사물의 차이를 존중하고 상상력은 사물의 유사성을 존중한다.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셸리라는 18세기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보통은 그 크리에이티브나 이런 데 강의 가서 저거 딱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합니다. 반응이. 죽이는 말이잖아요. 이성은 사물의 차이를 존중하고 상상력은 사물의 유사성을 존중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성은 같은 사물 내에서의 차이를 찾아내는 게 이성입니다. 상상력은 다른 사물 안에서의 유사성을 찾아내는 게 상상력이라고요. 너무나 많은 예술가들, 발명가들, 과학자 혹은 인류를 이만큼 만들어 온 사람들은 저게 가능했던 거예요. 같은 것이 왜 다르고 다른 것이 왜 같은지 그것을 찾는 겁니다. 최고의 지성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한꺼번에 머리에 넣고 작용시킬 수 있느냐. 예. 기대를 울타리 없이 넘나드는 사람이 자, 우리 이 워크숍의 주제 뭐예요?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내 자리 떠나서 다른 사람 자리에 가서 쓰는 거. 그것은 어쩌면 저런 거예요. 최고의 지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이지만 내가 곧 B가 될 수 있는 것. 언제든 나를 탈바꿈할 수 있는가? 예요. 그림 많이 보세요. 책 많이 읽으세요. 영화 많이 보세요. 뭐 공연 많이 보세요. 하라는 이유는 이거 유연하게 하자고. 이게 유연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이해, 남의 자리에 가서 쓰는 거 의외로 쉬워집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사교육 열심히 할 거 아니라 애 가졌을 때부터 책 읽고 그다음에 애가 눈 떠서 태어나서부터 보는 게 자기 부모가 책 읽는 거 보고 있으면요. 애는 당연히 책 봅니다. 같은 곳을 여러 번 보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보게 해준다. 존 업다이크라는 소설가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도 그거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전 지금도 가끔 하는데 제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제 이름을 써놓고 계속 보고 있으면요. 갑자기 내 이름이 아니에요. 약간 무서운 기분도 들고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매일 보던 친구를 정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 친구의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사물도, 사람도, 마음도. 그러니까 늘 됐으니까, 봤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진짜 처음 보는 것처럼 계속 볼 수 있는 거. 위트겐슈타인이 나 이외에 누구도 나에게 모자를 씌울 수 없듯이 나를 위해 대신 생각해 줄 수는 없다. 감히 제가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되게 송구스러운데 실제로 선생님들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내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루를 보내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정말로 독창적인 나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몇 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주워 들은 거 미디어에서 혹은 옆에 주변 동료가 이런 얘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 얘기, 내 생각처럼 합니다. 진짜 그게 진짜로? 그게 맞아? 이렇게 안 묻고 그냥 해요. 그렇대 정도만 해도 뭐 출처 밝히는 거지만 어떤 때는 그렇대도 아니고 그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응? 아까 울타리 얘기했는데 예, 어머 그거 요즘 상식인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상식도 울타리입니다. 그것도 가장 냄새나는 울타리라고 해요. 상식. 사람을 가장 진부하게 속물을 만드는 게 상식입니다. 그럴 때 비록 상식일지라도 그것을 정말 내 생각으로 한번 곱씹어 보는 거 필요하죠. 제가 어디에서나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일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만날 때 저런 거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실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저거예요. 성급해지지 않는 거. 근데 정말 이렇게 조금만 긴장 풀면 성급해져요. 조금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금만
하면은 급해져요. 조급함과, 예? 프란츠 카프카가 한 얘기, 인간은 조바심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됐어요. 그리고 태만함 때문에 못 돌아가, 낙원으로. 결국 주된 원인은 조바심. 조바심만 없었으면 낙원에서 추방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모리스 블랑쇼는 프랑스의 사상가인데요. 작가예요. 저 사람 성급함은 깊이 있는 성숙에 어긋나는 결함. 아까 제가 우아함 얘기했듯이 예, 성급함이 없는 거. 선생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어느 날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자신한테 못마땅하거나 짜증이 날 때 그때 꼭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나는 성급함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거의 10중 8구가 그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성급해지지만 않아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말 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넘겨봐요. 저 고양이에게 개처럼 말하지 말자. 우리가 같이 이제 네이티브로 우리가 한국말을 해요. 그쵸?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경험해 봤어요. 프랑스에 가서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한국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나한테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지하철에 이런 데서 전화 통화하는 것만 옆에서 봐도 그래요. 상대 얘기 잘 안 듣습니다. 막 자기 얘기해요. 뭐야, 네가 그때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이 얘기 왜 그래요? 고양이한테 개처럼 얘기해서 그래요. 혹은 고양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개처럼 막 듣는 거예요. 뭐냐면 얘기도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얘기도 자기 생각으로 들어요. 이거 몇 거야? 이러고 듣습니다. 이게 자 넘겨봐요. 벽창호. 제가 라틴어를 배웠어요. 라틴어를 배운 이유가 간단해요. 딱 한 줄이었어. 어떤 책을 보니까 이디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죠. 바보, 멍청이. 이디오트의 원뜻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야? 내내 자기가 주인공이 자기가 중심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또 왜 자기만 생각하면 왜 안 된다는 거야? 예. 자기가 중심이고 주인공인 사람은 이미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다른 엑스트라 조연들을 보살펴야지요. 살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자신의 자리에 빛날 수 있으니. 그런데 아랍어에서 어리석음도 그런 거예요. 남의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벽창호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디오트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퀄 바보, 멍청인데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남의 얘기 못 들어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사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아집,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크리에이티브 강의를 할 때 24주씩 강의를 했을 때 처음 그 자신을 파악할 때 이런 거 물어요. 자, 좋아하는 단어 3개. 자신의 특징 3가지. 장점 3가지. 혹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얻은 거 3가지. 그런 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요. 엔돌핀이 막 솟습니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자신의 장점 3가지 뒤집으면 다 자기 단점입니다. 아세요? 아까 선생님이 인간이 내 장점이 생각하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장점이고 곧 단점이라고. 거기에 이제 조금 구체적이 되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답들을 쓰거든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여기 친구도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업 마치고 같이 술 마시는데 어떤 친구가 예술하는 친구들이야 예민하고요. 뭐 우중도 많고 막 그래요. 친구들. 한 친구가 나는 너무너무 한심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한 친구가 옆에 있다가 그만해. 이 학생 진짜 싫어해. 뭘 싫어하냐면 자기 비하하는 거. 자기 비하는 아시죠? 비겁하게 도망가는 겁니다. 상대가 자기 공격하지 말라고 자기가 먼저 이거 치고 그 다음에 나 좋아질 생각 없으니까 이거 타협하고 이거 뺑기 치느라고 자기 비하 막 해요. 제가 이 꼴을 못 봅니다.
변명하는 거, 핑계대는 거 꼴 못 봐요. 자기 비하 못 보고요. 저는 그 다음에 욕한 꼴도 못 봅니다. 저 고운 말 아껴 쓰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욕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곧 그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느냐 때문에 제가 제 친구들 욕 못하게 하는데요. 똑같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친구들한테 변명 못하게 합니다. 변명은 정말 비겁한 거거든요. 자기한테 계속 도망치고 나는 좋은 사람이 될 마음이 없어, 이거를 계속 고백하는 게 변명하는 거고, 자기 비하하는 거니까. 거기다 자기 비하는 더 나빠요. 뭐냐면 계속 그러니까 아무리 예술가라도 이성을 가져야 해요. 실제 인간은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비하하면서 자꾸 감정에 이렇게 자꾸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는 병나기 쉬워요. 그래서 더더욱 그 꼴을 못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있었어요. 자,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처음에 만나서 늘 인상 깊었던 일 묻듯이, 그 다음에 제가 학부형들한테 얘기할 때 이 얘기해요. 자식 어떻게 키우냐. 저는 처음에 제 선배들이, 제 딸이 제 때 나온 대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천재라고. 그때 제 선배들이 너는 아이를 많이 낳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재가 필요하니까. 그랬어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저한테 아이 키우는 걸 물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필요 없고 부모가 당신들이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책을 읽어 좀 공부들을 좀 하시라고. 두 번째, 아이는 바라보고 넌 뭐가 좋아? 너 뭐 하고 싶어? 그걸 계속 묻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거 묻는 거예요. 제 여동생 남편이 프랑스 재무국장인데요. 프랑스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여동생이 이제 자기 남편이 아이 키우는 걸 보고 고개를 짤짤 흔들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3살짜리 아이한테 그 계란 프라이를 해주면서 그러더랍니다. 계란 노른자를 가운데 있는 게 좋아? 아니면 그거에 흰자가 쌓이는 게 좋아? 이걸 반 익히는 게 좋아? 이걸 다 묻더랍니다. 3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그 식탁에 앉혀놓고 계란 프라이를 하나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프라이 하다 보면 이게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옆으로 삐지기도 하지 않는데, 그걸 다 일일이 물어서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너 미치지 않았니? 근데 결국 그 친구는 바캉스 갈 때 여동생이 8가지 종류의 설탕을 챙겨야 해요. 뭐에는 어떤 설탕을 넣고 뭐 이게 다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10몇 년을 싸웠어요. 근데 결국은 그 남편과 자식들이 모두 다 합심해서 뭐라고 했냐면, 왜 삶의 이런 재미를 포기해야 하는데? 라고 해서 여동생이 졌습니다. 응?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심전심이 되는 것, 마음 읽는 거 어쩌면 그럴 거예요. 눈만 이렇게 제대로 봐주고 있어도. 제가 SK CNC에서 워크숍을 8주 동안 할 때 어느 날 과제가 그거였습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2주당 과제는, 이번 과제는 이겁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가까이 혹은 사랑하는, 혹은 지금 자기가 가장 마음이 쓰이는 사람을,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염없이 물끄러미 지그시 바라보고 그때 느낀 걸 써가지고 오셔요. 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자기 가족, 누군가가, 어떤 차장이, 그 대리였나 보다. 자기가 결혼해서 신혼이었는데, 아이가 막 태어나서 지금 생후 7개월이 되는 아이였는데, 세상에 너무 일이 많고 막 바쁘다 보니까,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서 이제 과제를 해야지 하고 보니까, 아이 키우느라고 이게 깐난 애기한테 치느라고 와이프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는 와이프 얼굴을 이렇게 물끄러미 하염없이 지그시 바라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랬대요. 내 우주에,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이걸 못 느끼고 있었구나를 알았다고 해요. 그런 겁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 제 개원 같은 경우는 특히 2년제라서 거기에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평생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40명씩 6개 반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 모두 다에게 한 번씩 말을 하게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말을 하게 했다고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강의평가에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자기 목소리를 낸 게 처음이었다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늘 한결같이 자기 눈을 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봐줬기 때문에 한 학기 내내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예. 너 왜 공부 못해? 너 왜 졸아? 너 왜 후져? 이게 아니라 그냥 너인 존재 자체로 넌 소중해 하는 것만 내가 해주면 그 다음에 공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듯이 가르치는 거 없이 너는 어떻게 생겼든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고 넌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고 너 뭐 부모가 어떻든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하든 너는 뭐라고 해도 네가 너를 선생님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들이 만나는 그 친구들이 예, 이 우주 인류 전체의 유일한 존재들이니까 그 친구들을 그렇게 그리고 사랑까지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진짜로 너의 마음을 내가 보려고 할게 하는 걸로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믿어주는 것. 사실은 친구들이 뭐 졸업하고 혹은 헤어졌을 때 저한테 뭐 하면은 제가 꼭 이렇게 보냅니다. 알죠? 제가 언제 어디서든 잘할 거라고 믿어요. 자네가 뭘 해도 응원할게요. 라고 해줘요. 그런데 그거는 학생만이 아니라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독립적인 개체로 소중한 존재로 믿어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쩌면은 학생이든 자식이든 가장 잘 해주는 게 아닐까. 내가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옮겨봐봐. 이거예요. 절대로 사랑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혹은 너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이에 그 다음에 예, 지금 선생님들이 서 계신 언제 어디 그 자리를 늘 저 너머를 꿈꾸고 넘어갈 수 있는 너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다음에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을 만나서 감사합니다.